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는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과연 똑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꾹꾹 눌러 참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머리끝까지 화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사소한 경우가 많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숫자를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까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이치에 명확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했던 친구에게 절교하듯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흥분한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흥분하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 순간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으로, 어떤 때는 나쁜 상황으로, 또 어떤 때는 끔찍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세 번째, 화를 냈을 때 변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화를 내봤자 나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하게 대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분노를 누르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누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5번째, 분노는 무시하고 내가 잘 사는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둬서는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데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6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올곧게 볼 수 없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얻는 쉬운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코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예의를 지켜라. 7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반드시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될 뿐 나에게 득이 되는 경우는 없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서 대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대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맨다.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챙겨라. 8번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자주 타인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9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10번째,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기고 지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에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발전한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